자,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 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요 함수와 이 함수를 가지고 노란색 함수보다 빨간색 함수가 더 어디에 있는 아래에 있는 범위 그리고 만나는 값까지 포함을 하세요 였었지. 그래서 저 빨간색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였는데 자 y는 일단 절대값 x-1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오케이? 어떻게 그려져? 뭐 원래 x축까지 생각해서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뿅뿅 이렇게 그린다. 맞지?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할 때 x축은 생략하고 1을 기준으로 어떻게? 요렇게 생겨집니다. 까지는 그릴 줄 안다 치자. 그러고 나서 뭐 해보자? 절대값 하나가 더 붙어. x-2.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 범위 나누기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 얘를 절대값 떼기 위해서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맞죠? 그리고 얘 때문에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 그러다 보니 범위는 어디로, 아이 아파라. 어디로 나눠진다? 1보다 그리고 2보다. 어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자, 그때 원래라면 어떻게 그려? 1보다 작을 때의 범위는 이쪽 범위에서는 말 그대로 1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붙여서 풀겠죠. 2보다도 여전히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두 번째 절대값도 풀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 1보다는 커졌으니까 첫 번째 절대값은 그냥 풀면 되겠죠. 두 번째,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1, 상수함수네. 근데 얘가 1,1을 지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려짐? 요렇게 그려짐. 그 다음에 이쪽 범위에는 뭐가 됨? 2보다 클 때. 그래서 절대값 그냥 풀어줍니다. 그래서 2x-3이라는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2,1이잖아. 근데 얘도 2 넣어주면 1 나오네. 여기서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근데 그 녀석을 범위에 따라서 식을 만들 거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지. 그냥 범위 나눠서 방정식 풀고 말지. 부등식 풀고 말지. 그지? 그럼 뭐하러 그려? 그래서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보자라는 게 포인트다. 자, 다시 한번 뭐에만 집중해봐 너희들은. 절대값을 풀기는 할 건데 식을 온전하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본다? 기울기만 볼 거야. 1보다 작으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둘 다 마이너스 반씩 가지고 오면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0, 얘는 2. 뭔 말인지 알겠음? 그리고 절대값으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이게 그리면 된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절대값 x-3이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해보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을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는 누굴 기준으로? 1과 2와 3을 기준으로 기울기만 집중해봐. 기울기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그래서 그래프는 삐죽하게 요렇게 생기게 돼.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음? 무조건.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절대값 하나 또 붙여볼까? 그럼 어때? x-4까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음? 1과 2와 3과 4를 기준으로 그려주면서 기울기만 보면 어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뭔 말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짐. 그럼 항상 좌우 대칭이냐? 그건 또 아니지.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에 아니야. 이 절대값에 x-1과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아니야. 마이너스 3 해볼까? 자, 그러면 역시 누굴 기준으로 그려주면 됨? 1과 3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자, 1보다 작아?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기울기 얼마임? 얘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1보다 커지게 되면 어때? 여기서는 기울기 얼마? 플러스 1 되겠지. 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근데 3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 그래서 플러스 3으로 나오겠네. 그럼 그래프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여기도 아마 있었을 거야. 258번 같은 문제.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요걸 절대값 여러 번 붙여가는 거를 왜 저렇게 설명하냐. 실제로 나오는 문제 중에 절대값 x,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99의 최소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할 거야. 오케이? 기준이 몇 개야? 몇 개야? 100개죠.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9까지 100개죠. 정 가운데 누구 있겠어? 뭐 50, 49 있겠지. 맞죠? 그때 값을 넣어주면 끝. 또는 최소값은 언제 나오니? x가 언제 나오니? 뭐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답은 뭐겠어? 답은 뭐겠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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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 언제 나오겠니? 까비. 땡! 너 손 들어. 찬주. 범까비. 49에서 50 사이 아닐까? 자, 왜 범위로 나오지? 이 간격 자체가 짝수잖아. 간격이란다, 경계들이. 짝수계인 경계들은 가운데 상상수로 나올 거거든. 그럼 정 가운데 걸 찾아봐. 0부터 99까지니까 정 가운데는 49와 50이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끝.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거다. 그럼 최소값은 언제겠어? 50이겠지.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래프란다. 그런 문제가 실제로 등장한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야. 물론 이걸 가지고 좀 더 응용하는 문제를 만들었지만 막 넓이 구하는 어쨌든.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만 응용을 해볼까? 자, 간다잉. y는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실제로 이것도 있는 문제예요. 응용해서 만들 수 있거든. 그릴 수 있거든. 자, 기록이 어떻게 됨? 1보다 작아. 1보다 작으면 얘만 보면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 맞지? 기록이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여기서는 어때? 마이너스를 붙였어. 근데 원래 또 마이너스가 있었지. 플러스 1.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됩니다. 맞나요? 두 번째, 여기서는 기울기 어떻게 될까? 1보다는 크니까 얘가 양수 2로 나올 거야. 근데 얘는 여전히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 기울기 3 되겠죠. 여기서는 1 될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기울기만 보면. 얘는 플러스 2. 얘가 이제 그냥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알았음?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 마이너스 1. 3. 아이, 너무 오버했다. 기울기 3, 1.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1이 더 급하면 안 되지. 완만해야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알았죠? 알았죠? 제가 어떻게 그리는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60번 가본다. 어제 풀었었는데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왼쪽 빨간색 함수 그릴 줄 알지? 그지? 그래서 1, 3을 기준으로 기울기만 보자. 기울기는 웬만하면 쓰세요. 알았죠? 실수할까봐도 있는데 어쨌든 잘 봐. 마이너스 2, 0, 플러스 2. 됐니?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또는 한 번 더 그려보세요. 한 번 더 그려보세요. 그래. 그럼 한 번 더 그려주세요. 한 번 더 설명하세요. 해주세요. 필요한 사람. 없음. 자, 그럼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함수 y는 4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보자. 자, 어제 내가 그리는 거 봤던 사람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요 y좌표를 구했었어. 왜? 저 y는 4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 맞죠? 그래서 요 y좌표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상관없음. 어차피 상수하면 되니까. 3 넣었다 치자.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 몇 콤마 몇이야, 다이나? 요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3,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y좌표 4는 2보다 더 위에 있겠지. 그려봤다. 요게 4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어디야? 빨간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보다 더 내려가 있는 범위. 맞죠? 즉 이런 범위들을 그려주시면 구해주시면 답이다. 맞냐? 그래서 요점부터 요점까지. 근데 어제 기억나? 바로 내가 x값 찾았지. 그때 찾는 이유 재료가 뭐냐면 기울기를 써주는 거야. 기울기 어떻게 구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가죠. 근데 y값 이만큼 증가했고 기울기니까 x값 얼마? 1만큼 증가.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0이었던 거야. 어제 구했던 거. 그래서 답은 5번. 알았음. 요거 꼭 기억해둬라. 그림 그리는 것도 좀 연습해 주시고요. 그림을 이용해서 그래프 구하는 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58번 요거 맞지? 아까 그거. 258번 한 번 더 풀어볼래? 뭐라? 258번. 얘도 역시 당연히 뭐로 푸셔도 됩니다. 그냥 범위 나눠서 각각의 범위로 해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좀 더 빨라가지고 익숙해진 후에는 그래서 그래프를 권장하는 것뿐. 알았음? 자, 갑니다. 좌변에 있는 함수 y는 우변에 있는 함수 y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이 그래프랑 함께 위아래 관계 한번 확인해 보자. 첫 번째 그래프 x가 0과 x가 3을 기준으로 맞죠? 근데 이게 이 그래프가 좀 불편할 때도 있기는 하다. 답이 해가 어떤 거로 나올 때 막 분수 나올 때는 좀 귀찮기는 해. 특히 기울기 보는 게 귀찮기는 한데 어쨌든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기울기 0보다 왼쪽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3. 근데 0보다 커지게 되면 기울기 어떻게 될 거야 얘들아? 얘가 양수니까 플러스 2,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니까 1. 여기서는 3. 그래서 마이너스 3, 1,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리고 y좌표 찾아보자. 0 넣어주면은 3 나오고요. 3 넣어주면 얼마 나오냐? 6이냐? 6 나옵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9를 그려볼 거야. 얘보다 더 위에 있겠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어디야? 요 함수가 더 내려가 있는 범위. 흰색, 이 노란색보다 더 내려가 있는 이 범위들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음? 네. 그게 x의 범위로 나오면 되겠다. 그치? 그거 없지? 자, 여기 값은 얼마예요? 그래서 기울기 3, y좌표 3, x좌표 얼마만큼? 1만큼. 그래서 4. 여기는 y좌표 얼마만큼 차이나? 얘가 9고 얘가 3입니다. 6만큼 내려갔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x좌표 얼마만큼? 2만큼 증가해서 0이 된 거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답이겠지. 알았습니까? 요렇게 풀어주시면 땡큐. 자, 요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좀 더 나 이 부분 잘 모르겠어 하는 거 요 그림에서 있는 사람? 없음? 우리만 잘 하네. 자,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하자.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연립도 있기는 해.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언제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2차 부등식이랑 함께 연립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언정 1차 부등식만 가지고 내는 문제는 거의 90% 이상 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 그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의 생김새는 어떤 거? 절대값 있고 K. 절대값 있고 옆에도 식. 절대값 2개 더한 거. 보통 K. 여기가 식이면 이제 범위 나누기로 해야 되고. 아무튼 아시겠죠? 자, 그렇게 3가지 형태가 주로 나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뭐 있냐면 활용형. 이거는 먼저 너희들이 풀어볼 거야.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는 이제 긴 의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과부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시는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다. 그건데 가보자. 어디 있을까? 나와주세요. 기출이니까 금방 나올 텐데. 왜 2차까지 넘어가니? 아닌데? 더 앞에 있나? 아, 여기 있다. 254번. 뭐, 그래요. 254번.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갑시다. 사무실에 긴 의자가 있습니다.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6명이 남고 7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가 남아요. 자, 의자가 있고 학생들이 있다. 맞죠? 학생이라는 거는 없구나. 사람이구나. 아무튼 사람들이 있고요. 의자가 있습니다. 시연아, 뭔가 미지수를 하나 잡아야겠다. 그치? 각각 XY를 잡는 건 멍청이고요. 사람을 일단 X로 잡을까요? 의자를 X로 잡을까요? 의자를 X로 잡습니다. 맞아요. 의자를 X로 잡는 이유 뭐다? 5명씩 앉는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구할 때? 사람이지.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뭐 하면 되잖아. X개의 의자에 5명씩 앉는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곱하기로. 근데 사람을 X로 잡으면 어때? 이거 어떻게 식 세울 거야? 5명씩 앉는다? 5로 나눌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5의 배수도 아닌데. 그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 잡는 거다. 자, 어쨌든 의자를 X로 잡았어. 그러면 사람의 수를 구해보자. 다시 갈게요. 5명씩 앉았더니 뭐 했대? 6명이 남았대. 얘들아. 5명씩 앉았는데 6명이 앉았다는 얘기는 뭐야? 준비된 그 X개의 의자에 전부 다 앉은 거야? 남은 의자가 있는 거야? 의자가 부족하니까 남자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일단 준비된 의자에는 전부 다 5명씩 앉은 거야. 그리고 6명이 더 있는 상황인 거지. 맞니? 네, 두 번째. 요거 가보자. 이번에는 7명씩 앉아봤는데 의자가 2개가 남았대. 자, 그러면 사람을 다시 한번 구해봅니다. 자, 7명씩 앉는 의자가 몇 개인 거야? 의자가 2개 남았으니까. X개의 의자 중에서 2개가 남았으니까 7명이 앉은 의자는 X-3이 되는 거죠. 맞죠? 왜요? 자,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게 설명하는 거야. 자, 의자가 몇 개 있다고 전체? 내가 몇 개로 잡았음? X개요. 자, 요 전체가 X개야. 앞에서부터 몇 명씩? 7명씩 앉아보자. 근데 2개가 남았단 말이야. 얘 2개는 앉았다, 안 앉았다?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안 앉은 거지 말고는 남은 거지. 그런데 그 앞에 의자는 한 명만 앉아도 앉은 거잖아. 물론 7명이 앉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뭐였어? 7명씩 꽉꽉 채워 앉은 의자는 몇 개니? 라고 했으니까 X-3개가 되는 거지. 마지막 하나는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르거든. 알았죠? 그래서 7 곱하기 X-3으로 잡아주는 거야. 그렇게 잡아주면 어때 얘들아? 한 명만 더 앉을 수도 있고 마지막 의자 하나 더 여기에다가 7명이 앉을 수도 있지. 가린다. 맞죠? 맞죠? 네. 그렇게 잡아주는 게 바로 뭐다? 사람의 수가 되고 그 사람의 수에다가 처음에 잡았던 식을 써주는 거임. 요게 이제 과부정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을 내볼까? 1번 부등식을 풀어보자. 이때 바로 암산한다. 2x 슉슉 마이너스 20 넘어가면은 플러스 26. x는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답은 13일 거야. 두 번째 2번 풀어보자. 2번 부등식 풀면 어때요? 2x가 여기 넘어가고 27이냐 여기? 27이지. 아 플러스 7이 있구나. 마이너스 14지 그럼. 20. x는 10보다 크거나 같지. 알았니? 그래서 x의 범위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의자의 개수는 10개, 11개, 12개, 13개 가능합니다. 뭔 말 알? 뭔 말 알? 그래서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10.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음? 끝.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차 부등식 끝이야.
그럼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2차 분응식 나올 건데 꼭 과부정만 있는 건 아니기는 하고 사실은 뭐 판매 금액이라던가 아니면 너희들이 좀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는 농도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알았죠? 특히 이제 농도라던가 과부적을 좀 많이 틀려오고 판매 금액은 한 번만 이해하면 잘 쉬울 거라서 너희들은 아마 잘 할 거라서 그냥 문제는 딱히 다루진 않을게요. 알았죠? 농도 있나? 네, 농도 시험에 나와요? 나오죠? 빠진 거 아니었어요? 왜 빠져요? 누가 빼요? 어, 보자. 농도가 있나 근데? 장담합니다. 오진에 아니 이거는 내가 만든 거니까 여기는 있을 수 있지. 누구 맘대로 빼요? 농도가 근데 있나 모르겠다 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아니잖아. 이게 이제 판매 금액 매출 말하는 거고. 없다? 농도는. 판매 금액은 보통 2차 함수로 넘어가는 거라서. 없다? 농도 내가 안 넣어놨나? 조용히 해. 내가 만든 교재라고. 진짜 없다니까요. 그래? 너희들은 없어? 왜? 왜? 누가 뺐어? 인성교육이요. 읍. 없다? 넘어가자. 자, 간다. 440번에 있대요. 440번에 있대요. 어디 시간이요? 뭐 넘기면은 금방 찾지. 있네. 진짜 그래? 풀어봐. 진짜 있네. 풀어봐. 440번. 자, 가보자. 너희들이 이제 농도 문제라고 하면은 어려워하지. 이거 왠 줄 알아? 이것도 너희들 궁금한 사람들은 이거 정답의 해설 한번 봐봐라. 내가 푸는 거랑 다를 거야. 왜냐면은 우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했던 문제들도 비슷한데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풀어왔어? 중앙문서 때. 말 그대로 사각형 넓이라는 걸 뭐 했어?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게 2차식이다 보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면 됐지. 판매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였었지. 방금 잠깐 넘어간 문제. 판매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면 뭐 하면 돼? 그냥 말 그대로 판매 금액을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2차식이면 2차식의 최대 치수가 되고 혹시 너희들이 이제 공통수학 투 하면은 뭐 역수의 합이다. 그러면 역수의 합의 최대 최소 뭐 산술기하 이용해서 답 내시고 하면 돼.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든 뭘 구하라고 하면은 그 녀석 자체를 식으로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문제도 똑같아. 사실 농도가 20%는 어쩌고 저쩌고를 어쩌고 저쩌고 섞어서 농도가 15 이상, 농도가 16 이하를 만들고 싶대.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농도를 구해서 15 이상, 16 이상이라는 식을 만들면 돼, 안 돼? 만들면 됩니다. 이게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중학생 때 이거 배운 사람들은 15% 이상 16% 이하라고 하면 너희들한테 어떻게 풀라고 모범 답안이 나와 있냐면 그 책 봐. 이따가 15%일 때의 소금의 양과 내가 구하고 싶은 소금의 양과 16%일 때의 소금의 양끼리 갑자기 비교를 하래.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소금의 양을 식을 왜 세워야 되지라는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문조차 들면 다행인데 어쨌든 갑자기 소금끼리 비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야? 하게 됩니다. 그게 일단 이상한 이유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일단 농도 공식 자체를 잘 못 외운 사람들도 너무 많아. 그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제 나는 이렇게 안 풀 겁니다. 그냥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농도를 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왜 안 풀었었는지를 좀 설명해 줄게. 두 번째 농도 공식 좀 외우러 가보자. 다시 한번. 태훈아 농도 공식이 뭐죠? 그지? 자 농도가 뭐야? 농도라는 말이 뭐야? 농도. 농이 뭐야? 농. 농하다 이게 뭔 말인지 아냐? 뭐? 다른 말로 고치면 진하다.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농도야, 농도.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럼 소금물이 진하다. 뭐가 결정하는데? 진하다, 연하다는. 소금의 양이 결정하겠지. 그래서 농도라는 거는 좀 글씨 좀 키울게. 퍼센트, 다른 말로 고치면 백분율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백분율 또는 퍼센트라는 기호가 사실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 이거야. 이 기호에서
약자로 점점 쓰면서 1을 뗐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늘어놨고 그게 요즘의 퍼센트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100에 해당하는 이 녀석의 양, 즉 백분율 농도라는 거는 100에 대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농도라는 그 수치, 이게 바로 뭐다?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그 비율은 전체 소금 물의 양에 대하여 소금의 양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소금물 100 중에서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나타내는 게 백분의 농도라는 거야. 뭔 말 알?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100을 곱하면 농도 공식이고요. 양변에 소금 물을 곱하면 소금 공식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결국 비율이야. 100분의 농도가. 20%란 건 100분의 20. 100에 대하여 소금물 100에 대하여 20만큼의 소금이 녹아있다. 이 뜻이. 알았음? 알았음? 이거 하나로 그냥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자. 15, 16. 여기 뭐 들어왔나? 농도. 농도 공식이 뭐야?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물은 어떻게 돼? 12% 소금물이 있었고 20% 소금물이 있었어. 섞었어. 그럼 전체 소금물은 300 플러스 A만큼 있었겠지.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금이 들어가면 되지. 맞냐?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답이라고요.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럼 소금의 양 구해보자. 뭐 어때? 이 소금물에도 소금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소금물에도 소금이 있었겠지. 각각의 소금과 소금을 더해준 게 소금이겠지. 맞니? 그럼 여기에 소금물 얼마만큼 있었어? 소금의 양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오케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됐음? 그럼 이제 이 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A가 분모했지. 중학생 때 분수식 다뤄 안 다뤄? 그래서 분모에 X 들어가는 경우 있었어 없었어? 중학생 때는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세 변에다가 전부 다 뭐? 이거 곱하고 100 나누고를 미리 해놓은 것 뿐이야. 그게 하필이면 소금이고 소금이 되고 소금이 될 거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소금끼리 비교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중학생 때는. 이 식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근데 뭐 만들면 뭐해? 뭐 큰 문제가 생기나? 양배 다시 곱하면 되지. 알았죠? 그래서 그냥 농도를 구하라. 알았음? 알았음? 가자. 그러면 이 100을 어디다 쓸까? 이거 없애는데 쓸까? 그리고 세 변에다가 전부 다 300 플러스 A 곱해볼까? 4500 플러스 15A. 여기는요, 3600 플러스 20A. 여기는요, 300 플러스 A를 곱했으니까 4800 플러스 16A. 그러면 이제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풀면 답인 거지. 됐나요? 1번 풀어보자. 그럼 어때? 5A. 5 나눌 거야. 넘어가면은 900. 됐죠? 두 번째. 2번 풀어보자. 넘어갈 거야. 4A. 그럼 여기다 바로 쓰자. 4A. 4로 나눌 거야. 우변 1200. 4로 나눴으니까 300. 됐음? 그래서 A의 범위는 18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최소값 더하시니까 답은 480 답인 거지. 답은 3번. 알았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농도. 공식도 이걸로 그냥 하나로 외워버리시고 농도도 더 이상 소금물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대로 바꿔. 알았죠? 농도로 물어보면 농도로 답하고 식 쓰고 소금으로 물어보면 소금으로 식 쓰면 되지. 알았지? 근데 리목 알았지?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 하는 2차 부등식 얘기 잠깐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2차 부등식은 근데 내가 딱히 뭔가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거의 없음. 개념 설명이라 할 게 거의 없음. 나랑 이제 방학 때 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거는 아니고 결국은 방금 1차 부등식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저기 중간고사 때 내가 근의 분리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죠. 함수와 방정식과 그리고 누구의 관계? 부등식의 관계 기억나냐? 그때 부등식은 설명 안 했었지. 그게 오늘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1차 부등식에서 나왔던 그 절대값 2개짜리 식으로 함수로 그래프로 풀면 돼. 일단 그 녀석도 포함인 거야.
어쨌든 함수에 대한 얘기 출발해보자. 함수에서는 일단 두 개의 함수가 등장합니다.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에 대하여. 자, 여기서 만약에 둘에 대하여 뭘 물어보셈? 교점을 구하셈. 교점에 대한 질문이 뭐 교점이 두 개세요? 교점의 좌표가 얼마니? 뭐 등등등을 물어봤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 둘이 연립을 하죠. 맞냐? 연립을 해가지고 뭐 했어? fx는 gx 혹은 fx-gx는 0이라는 식을 만들었어. y 사라지고 x 남았고 등식이니까 어때? 이거를 방정식을 불렀었다. 맞냐?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누구? 이 녀석의 실근을 찾아주면 결국 같은 게 뭐였다? 이 녀석의 x좌표와 동일한 말이었다. 여기까지 기억나지? 그게 만약에 2차면은 여기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뭐야? 판별식도 있고 근의 공식도 있고 등등등을 썼고 그걸 함수에서 뭐라고 물어볼 때 다이렉트를 쓸지 연결해놨었던 거. 그게 이제 그쪽 파트. 중간고사 거였다면 오늘은 이제 부등식이요. 부등식의 생김새는 어때? fx가 gx보다 크다. 색깔 바꾸자. fx가 gx보다 크다. 요 식을 여기서 표현해봐. 이거다. 그럼 크다는 얘기는 뭐야? fx 자체도 결국은 y좌표고 gx도 결국은 x를 넣었을 때의 y좌표잖아. y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크세요. 채아야. 요 a라는 점과 좌표평면상에 b라는 점에 대해서 누가 y좌표가 크니? 왜? 더 위에 있으니까. 맞죠?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큰 거지. 그럼 y좌표끼리 크세요, 작으세요 비교하는 거는 뭐야? 위에 있으세요, 아래에 있으세요 비교하는 거지. 뭔 말할? 그래서 이 두 함수 중에서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더 위에 있다. 그게 바로 부등식이 되는 거고 그때의 x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말은 이 부등식의 뭐? 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런 부등식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한다? y 붙이고 y 붙여서 fx 함수와 gx 함수를 보고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누구 2차 부등식 기본형. 그냥 바로 예시로 바로 갈게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세요. 딱 보자마자 너네 바로 인수분해하고 바로 마이너스 1과 3에 대해서 뭐 사입범위라고 쓰는 거 있지.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항상 2차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먼저 지켜주는 약속 뭐 한다? 최고차에서 양수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함수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다 잊은 거야. 그리고 해결을 해봤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최고차에서 우리가 항상 양수로 만드니까 항상 그림은 이거거든, 인수분해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작으면은 사입범위고 크면은 바깥범위가 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뭐 작작 큰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뭔 말할? 그게 만들어지게 된 게 2차 부등식 또한 뭐다? 이런 함수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부등식 풀 때 뭐 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작다에 대하여 만약에 a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혹은 문제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양수로 바꾼 다음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a x-알파 x-베타가 되었고 알파가 그냥 작다고 가정해 놓을게. 작다라면 두 번째 크다라면 우리의 해는 뭐다? 사입범위 바깥범위. 그게 왜 그렇다? 다시 한번 함수와 x축을 놓고 봤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니까 항상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뿐. 근데 기본은 뭐다? 함수로 푸세요다. 그래서 함수로 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됨.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유형별 교재 뭐 있냐, 뭐 센, 마플, 내신고증 이런 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유형은 이걸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보고 해석하기를 유형 1번에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프로 먼저 읽어줘.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부등식은 전부 다 사실은 그래프야.
근데 우리가 뭐 인수분해 되는 2차 부등식에 한해서는 사입범위 바깥범위로 편의상 외우자라고 하고 있는 것뿐인 거고. 알았음? 알았음? 그게 기본적인 틀. 그럼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오늘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방정식 중에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 원래는 함수 얘기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였지. 근데 방정식 중에 못 풀던 문제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 뭐? 어? 아니. 그 말고. 2차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부정 방정식은 문제가 2개 이상이고. 다시 올라갔던 거. 함수를 해석했던 거. 근의 분리 기억나?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도구는 뭐 근의 공식, 판별식 이런 것들이었잖아. 근데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세요.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뭐 다른 근은 2보다 크세요. 이런 거를 근의 공식 외에는 판별식이나 뭐 근과 계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풀 수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풀려고 다시 원래대로 함수로 돌아갔어. 그럼 부등식 또한 기본적으로 누가 위에 있니 누가 아래에 있니를 풀 때 부등식을 만드는 게 기본이겠지. 그치? 근데 그건 너무 쉽고 뭐 부등식 중에서도 다시 올라가서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 있겠지. 맞죠? 그 문제가 사실은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문제가 될 거고 오늘은 거기까지 갈 겁니다. 알았음? 응,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요 3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또 있는데 어디 갔지? 저 뒤에 있나 보다. 한 2개 정도 더 풀게요. 5개 풀고 풀이 좀 합시다. 어디 있을까? 이거 하나 하고 갈까? 아니, 너무 쉽다.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어딨지? 어. 아니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저 뒤에 있구나. 여기까지 5개 풀어봅시다. 자, 218번 갑니다. 거기 들어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세요. 자, 얘들아 갑니다. 요거는 사실 요 뒤에 있는 문제랑 좀 연결이 되는 거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든 성립하도록 하는 게 없든 뭐든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함수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해가 똑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2차 부등식이 아니고서야 무조건 뭐 한다? 함수로 만드는 게 기본이야. 왜? 기본적인 부등식도 원래는 함수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해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함수는 뭐야? 요 함수가 이 함수보다 어떠하다? 작으니까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또는 같으니까 뭐한다? 만난다. 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모든 실수니까 항상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2차 함수를 이 x축보다 뭐 해주세요? 항상 아래에 있거나 만나게만 해주세요. 위로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함수가 뭐니까? x축이라는 함수니까 아래에 있으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엎어져야지. 그치? 위로 볼록해야지. 그래서 뭐? n-3이 뭐여야 해? 음수여야 해. 맞죠? 그래서 하나 더 있다.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 접할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함수를 보니까 어때? 접했거나 혹은 만나지 않고 있다. 맞지?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판별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4분의 D 뭐예요? n-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n-3.
전개해주면 m제곱에 마이너스 9m에 플러스 18. 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지. 인수가 되지 이거? 63. 그래서 m의 범위는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 m은 3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등호 뭐 해요? 다시 뗍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답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선생이었다면은 5번 요거 넣어놨을 것 같아. 그럼 애들이 전부 다 이거 풀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지. 자, 이것도 틀린 답이죠. 왜? 지금 우리가 푼 거는 뭐야? 2차라고 가정을 하고 푼 거지. 근데 2차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m이 뭐일 때는 3일 때는 따로 다시 한번 풉니다. m에 3 넣어봐. 그럼 어때?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 안 하죠. 성립 안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해가 없다라는 거죠.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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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답이 없어? 그냥 5번에 근데 아, 작다구나. 맞네. 미안. 자, m 3보다 작죠? 그래서 해가 있다 없다? 씨, 잘못 봤네.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네?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다 맞죠? 선생님 왜? 저기요 저요. m-3이 0보다 작다 저거 있잖아요. 그래 근데 저걸 넘기면은 m이 3보다 작잖아요. 그 말 했잖아, 내가 방금. 근데요 m이 3보다 작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3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 뒤지고 싶냐? 그게 아니라 아니. 자, 다시.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m은 3과 6 사이다, 맞지? 근데 이거 전제 조건 자체가 m이 3보다 작다잖아. 나 크단 줄 알았네. 그러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그리고 3일 때도 한 번 더 넣어봤더니 또 해가 없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맞냐?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네. 알았죠? 답은 5번입니다. 근데 내가 원했던 문제가 뭔지 알겠냐? 나는 이제 이거에 해가 있고 그리고 요거 빠뜨리면 안 돼. 요것도 생각해줘야 돼. 이것까지 사실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 어쩌다 보니 해가 없다가 답이 돼버렸네. 자, 이거 서술형에서 진짜 많이 감점된다. 왜? 답은 맞추는 애들도 뭐 요걸 아예 보질 않아요. 자, 얘를 보는 이유 왜 봐? 왜 2차가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앞에 무슨 부등식? 그냥 부등식이니까. 만약에 근데 이 문제가 2차 부등식이라고 했다면 2번을 보면 된다 안 된다? 또 보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m은 3이 아니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좀 조심하세요. 알았음?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몇 개 틀려 올 겁니다. 그때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잘 보세요. 2차 함수인지 그냥 함수인지 잘 보라. 알았죠? 알았냐고? 자, 가자. 두 번째. 연립부등식 정수해. 요것도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려오는데 우리 반에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 없겠지? 자, 갑니다.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응. 자, 간다. 틀릴 수가 있나? 좀 이따 한번 보자. 자, 위에 부등식 인수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밑에 부등식 인수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얘들아.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지. 부등식에서 연립은 내가 딱히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두 개고 그 문자를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소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설명하고 그 유형들마다 설명을 하는데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은 각각의 해를 찾을 수 있고 연립 부등식에는 겹치는 범위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알았죠? 그래서 딱히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둘 다 어쨌든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위에 부등식의 해를 써봐. 어때? x는 크니까 바깥범위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뭐보다? 4보다 크다. 맞니? 맞니? 맞냐고 이 자식들아. 네. 자,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작으니까 어때? 사입범위로 들어가겠죠. 근데 k를 알아볼라. 모르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냥 1과 k의 사입범위라고만 해놓을게. 알았음? 당연히 등호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겹치는 해를 찾기 위해서 뭐 해보자? 수직선상에 늘어나보자. 노란 거부터 표현을 할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4보다 크다. 됐지? 자, 빨간 거 표현을 해보자. 일단 확실하게 찍어야 되는 거 누구? 1. 그리고 K를 찍어야 되는데 사이라고 했는데 어때? 정수해가 겹치는 범위에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3개. 그지? 그럼 3개의 정수를 겹치게 써보자. K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일단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으로 가도 되죠. 그래서 정수 누구 나오게? 마이너스 1, 미쳤나 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K는 여기로 들어간다. 맞냐? 일단 정수 K랑은 무시하고 보자. 이렇게 된다. 맞냐? 맞냐고? 그러면 K의 위치는 일단 어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는 확실하다. 맞지? 자, 근데 둘 중에 등호 하나 붙일 수 있죠. 어디 붙일 수 있어? 마이너스 5에 붙일 수 있죠. 왜? 이 경계값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면 마이너스 5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순간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정수가 4개가 돼버리지. 그것 때문에 여기만 등호 붙는다. 알았음? 그래서 일단 정수 K니까 마이너스 5만 답이겠지만 일단 범위를 써주면 요게 나온다고. 알았음? 또 여기로 갈 수도 있죠. 정수 누구? 5, 6, 7. 8은 포함 안 된다. 맞죠? 그래서 K가 어디에서? 요 사이에서 끊어도 된다. 맞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7쪽에 등호가 붙니? 8쪽에 등호가 붙니? 역시 7쪽에 등호가 붙는다. 맞지? 요거 등호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고. 예를 들어봐. 이게 등호가 없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 비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7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7쪽에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 거지. 뭔 말할? 그것 때문에 많이들 틀려온다고. 애들이 전부 다 7 포함하니까 등호 붙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틀려오는데 지금 우리만은 그건 아닐 거니까. 됐죠? 뭐 임마? 7. 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응. 그래서 일단 범위. 그래서 일단 답은 정수 K니까 마이너스 5와 7 두 개 더하면 답은 2겠죠. 알았죠? 알았죠? 아이 새끼들.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연립부등식의 정수해의 개수에 대한 내용 요것도 잘 봐라. 알았지? 찬주야 알았지? 범아 알았지? 내가 뭐라 그랬는데? 정수 K. 자, 간다. 230번. 아우 정신없어. 자, 요 문제는 뭐랑 연결되는지 알죠? 3차 방정식입니다. 일단 뭐 해야 될까, 시연아?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네.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합니다. 맞죠? 자, 채준아. 뭘 넣으니까 0 되드나? 저 알아요. 마이너스 1. 난 채준이한테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다. 그죠?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플러스 9 플러스 K 마이너스 3 0 된 거 확인했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합니다. 됐죠? 오늘 겁나 안 하네. 다 뺄까? 자, 그래서 뭐가 됐어? x 플러스 1 하나 나왔고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 나왔고 는영이 됐다. 맞지? 그 녀석은 실근에 대한 얘기잖아. 여기서 일단 실근 뭐 나와? 마이너스 1 하나 나온다. 그치? 맞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들에 대한 질문이 어때? 1보다 작은 근 하나 그리고 1보다 큰 근을 갖는데 1보다 작은 근 이미 나와 있지 않아? 그지?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서로 다른 이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다 뭐하다? 1보다 큰 놈이면 된다. 맞죠? 자, 무슨 문제야 이거? 이거 무슨 유형? 근의 분리. 근의 분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2차 방정식에서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해보자. y는 어쩌고 저쩌고 fx는 어쩌고 저쩌고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에 대하여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교점이 모두 다 1보다 어디에? 오른쪽에 위치시키세요. 큰 쪽에 위치시키세요. 그래서 fx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누구랑 만난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그 만나는 점들이 어떻다? 그래서 1은 왼쪽에 찍힌다. 그럼 이걸 보면서 뭐 확인하라 그랬어? 한판축. 오랜만이죠? 됐죠? 함! 이 함수 지금 내 fx를 잡았죠? 함! f1 계산하자. f1 k-8 그게 뭐하다? 올라갔네. 함수값에 부호 양수. 됐음? 판별식 4분의 d 뭐예요? 9-k 플러스 3 영어다 뭐 해야 돼? 원래는 크거나 같다. 근데 지금 문제는 서로 다른 근이라고 했으니까 크다. 마지막 축의 방정식 여기 어디예요? x는 3. 그래서 원래는 그 3을 축을 1보다 오른쪽에 위치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상수라서 그냥 뚝 떨어졌지? 이미 만족하고 있지? 내가 조절할 필요 없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개만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이때 뭐가 쓰였어 지금? 부등식을 연립하고 있잖아. 그래서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알았나요? 그래서 답은 뭐야? 9, 10, 11 더해주니까 30이다. 되겠지. 알았음? 일단 범위로만 써놓게 나는. 알았니? 끝. 다시 한번 꼭 기억해라. 누구? 요거 근의 분리. 한판축 근의 분리 넘어간 거. 근데 한판축보다 중요한 게 뭐? 함수를 해석하는 거. 알았죠? 끝. 303번 가보자. 자, 2차 부등식이 뭐한데?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대. 이게 아까 내가 218번이었나? 그 문제의 좀 더 기본 버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세요. 정수 K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세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때? 좀 독특하다, 그죠? 맞죠? 자, 여기서 함수를 해석하는 경우를 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자, 특수한 해의 종류에는 뭐 있다? 지금 한 것처럼 모든 실수. 또 해가 없다. 또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 아니면은 하나 말고 모든 실수.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해가 뭐야? 사입범위, 바깥범위잖아. 그게 아닌 모든 해들을 다 특수한 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특수한 해를 가졌네. 뭐 한다? 함수를 해석한다. y. 그래서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어떻다? 크다. 위에 있다. 또는 같다. 만난다. 언제? 항상. 이렇게 말 그대로 해석 한번 해보는 거. 한 줄 써보는 거. 알았음?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뭐하게? x축보다 항상 위에만 있게 혹은 만나는 것까지 되게 그려보면은 어때?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맞죠?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으니 뭐로 가자? 판별식으로 풀게 되는 거지. 그냥 판별식이다. 4배 해야 된다. 정리해주면 k제곱에 마이너스 12k 플러스 20. 그게 0보다 뭐 해야 돼? 안 만나니까 작거나 접해야 되니까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항상 항상 성립하는 분식 만나면 뭐 한다? 판별식으로 확인한다라고 외울 거야. 근데 꼭 한 학기쯤 지나서 너희들이 질문하는 거 100%. 선생님, 큰데 왜 작아요? 이러고 있다. 왜 작아? 안 만나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안 만나야 되니까 작은 거지. 그렇게 꼭 연결시키세요. 크니까 작은 게 아니야. 알았지? 그렇게 기억해 놓은 사람들은 크니까 크다고 나중에 바뀌어. 너희들도 모르게. 그거 조심하라 그랬음. 어쨌든 인수분해 되죠. 마마.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의 개수 몇 개? 뭐 이렇게 개수 세워주면 되겠지. 알았죠? 몇 개냐? 9개냐? 9개다. 여기까지. 융융. 자, 마지막 307번.
자, 이번에도 뭐예요? 뭔가 좀 독특하죠? 뭐한데? 2차 부등식의 해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어제도 항상 해를 가지세요. 맞지? 한쪽으로 이양시켜볼까? 전개해서. 식 좀 정리하자는 의미로 x제곱에 여기 좌변에서 나오는 1차항 마이너스 6x 넘어오죠? 마이너스 kx 넘어와서 k 플러스 6x로 가자. 그 다음 좌변에 상수항 5 얘는 넘어와서 플러스 kp, pk 영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뭐한데? k 값에 관계없이 일단 뭐한데? 해가 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있다. 자, 작거나 같은 부분이 발생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역시 뭐야? 좀 독특하니까 함수로 가보자. 최고체계수와 양수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떤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만나는 부분을 발생시켜 주세요다. 맞지? 그럼 뭐야? 접하기만 해도 해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요렇게 되더라도 해는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됐어? 두 점에서 만났거나 접하거나네. 그러면 뭐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판별식으로 갔을 때 일단 쓰고 얘가 뭐한다? 0보다 이번에는 또 크거나 같아가 된 거지. 정리. k제곱에 플러스 괄호 열고 2로 묶자. 4도 묶어도 되는데 2로만 묶자. 6 마이너스 2pk 됐죠? 그 다음에 k에 대한 1차 상수항 16 이렇게 됐죠? 얘가 뭐한다?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또 나왔네? 그럼 또 함수를 해석한다. F 쓰면 안 되지. F 써도 되네. FK라고 해보자. Y라고 하자. Y. K에 대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붕 떠 있거나 접하거나 또 판별식 6-2p의 제곱이 16을 뺐을 때 뭐한다? 0보다 이번에는 또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뭔 말할? 그럼 P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풀자. 이거 힘들어라. 양변을 4로 나누면 이거니까 이 상태에서 전개하자.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5 1, 5 마마 P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 4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냐? 왜 내가 함수를 해석하고 왜 그래프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써서 왜 판별식을 쓰는지를 꼭 기억해둬라. 그거를 알면 이 문제 되게 자연스러워져. 알았어? 그냥 어이구 어려워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 아니고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 그 그래프를 보면서 판별식 0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하라고. 알았죠? 이거 말 안 했으면은 판별식 어떻게 했겠어? 0보다 작다로 푼 애들 진짜 많을걸?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커요? 아니에요? 크니까 커요? 아니에요? 라는 질문 또 100% 나온다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내가 지금 계속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더라도 머릿속에서라도 그래프 그려. 알았지? 그래야 실수 안 한다. 알았음? 어쨌든 여기까지. 자, 오늘 숙제는 여러 가지 부등식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울 거다, 너네. 알았지? 이 교재에 내가 말했죠. 부등식 단원부터 난이도 높은 거 꽤 많이 넣어놨어. 알았죠? 그래서 뭐 지금처럼 좀 양이 많은 단원들은 안주야! 일주일에 한 단원만 나갈 때도 있을 거다. 원래 보통 일주일에 2단원 정도 나갔었잖아. 요번에는 한 단원 나갈 때도 있을 거니까 그만큼 교재가 어려우니까 한 번 풀 때 제대로 푼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수녀가 조합 전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수녀 조합 전까지. 몇 번까지냐? 512? 522? 아, 적지가 않네? 300문제네? 522? 자, 아무튼 어려운 문제 많이 있는 건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끝에 내가 좀 몰아놨고 단원 끝날 때쯤에 적으면은 한 40에서 60, 많으면 한 80에서 100문제 정도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넣지도 않았던 프린트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프린트에 있는 거 그거까지 추가로 넣은 거거든. 그래서 좀 많을 거다. 신경 써서 풀어줘. 알았음? 잘 가요.